오늘의 주제는 살 잘 찌는 체질, 안 찌는 체질을 판가름하는 다이어트 호르몬입니다. 똑같은 다이어트 호르몬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살을 잘 찌게 하거나 안 찌게 하는 체질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때의 기분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핏도 살아나고 복근이 선명하게 보이고 나열하려면은 정말 수십 주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일상의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로또 복권 5만원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살 안 찌는 체질을 완성한 것이 체감상 100배 이상은 좋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점은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과 멘탈 관리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다이어트 호르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 코티졸, 렙틴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사실 각각의 명칭이나 디테일한 기능보다는 호르몬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알아도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다이어트 과정상에서는 잘 몰랐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운 좋게 살 안 찌는 체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도 해보고 재적용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내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살 안 찌는 체질과 잘 찌는 체질의 비교를 통해서 다이어트 호르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살 안 찌는 체질 만드는 비법만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영상 끝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인슐린이든 코티졸이든 렙틴이든 다이어트 호르몬들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게 작용하면 체질 개선, 체질 변화를 통해서 저처럼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더라도 그냥 좋은 에너지 원료로 만들어주고 살로 보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호르몬이 나쁘게 작용한다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식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음식을 조금만 먹더라도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가짜 다이어트 비법으로 조금씩 체질 변화를 시도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호르몬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깊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는 과정은 간단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탄수화물이 소화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포도당이 혈액, 피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된다.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이 된다. 여기서 인슐린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 포문의 역할을 해줘서 혈당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정말 깊은 지식을 습득하신 거예요. 살 안 찌는 체질에 대한 기본 정보는 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글리코겐과 엮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다이어트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피로 보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슐린,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말도 있지 않았나? 제가 다이어트 호르몬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좋게 작용했을 때는 영양분을 잘 넣어주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섭취했을 때 나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와 같은 구조와 흐름을 보입니다. 1번, 음식을 과다 섭취했다. 2번, 인슐린이 과다로 분비되고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초과된다. 여기서 나오는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글리코겐입니다. 하지만 글리코겐 이상으로도 초과해서 먹어버리면 3번, 인슐린이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슐린이 체지방 급속 감량의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티졸하고 렙틴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호르몬들이 다 비슷한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양면성 부분에서 봤을 때 인슐린의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칭호가 붙는다면 코티졸은 사실 지방 생성에 가까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반면에 제대로 작용했을 때는 인슐린처럼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고 심폐지구력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육도 잘 만들어주고요. 하지만 반대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죠. 라면이나 치킨에 중독되게 만들고 폭식증, 먹어도 포만감 결핍, 그리고 내장지방도 빠르게 증가시키고요. 사실 준비된 내용에는 렙틴 저항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 나오는 호르몬들을 기억하실 필요도 없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식하게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자 다이어트를 진행했고 결과가 보이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날씬해지기만 하고 요요 현상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영상의 취지는 다이어트 호르몬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자가 아니라 더 마음 편하고 쉽고 수월하게 그리고 요요 현상 없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얻자입니다. 자, 이런 방향성과 마인드의 관점에서 살 잘 찌는 체질과 안 찌는 체질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가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살 안 찌는 체질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1번,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는다. 여기서 글리코겐 개념이 나오죠. 아, 내가 24시간 안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잘 써먹고 끝내자.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2번 근력 운동을 한다. 외부 활동을 한다. 이제 먹은 음식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좀만 걸으면 다 지방으로 타겠다. 3번 산책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지방이 땀이랑 숨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도 개운하다. 4번 이런 선순환 구조,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인드가 뇌에도 전달되고 심장에도 전달된다. 인슐린, 코티졸, 렙틴 어떤 다이어트 호르몬이든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진짜 좋은 점은 날씬한 것도 좋은데 신체,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그 느낌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 케이스로 살 잘 찌는 체질을 한번 볼까요? 1번 이거는 과거 10년 동안의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1번 많이 먹고 후회하거나 이제는 굶어서 빼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어제 라면만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도 먹었으니까 오늘 내일 굶으면 살 빠질 거야. 2번 몸속에서는 이미 음식이 에너지보다는 살로, 지방으로 저장된다. 난 뭐 물만 마시면 살이 찌는 거 같네요. 3번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체지방 연소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금방금방 나오지도 않고 조급함이 앞선다. 내가 며칠 동안 식단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뭐 살 언제 빠지는 거야? 그냥 개킹 받으니까 배민이나 시켜야겠다. 4번 비만 증상과 크고 작은 질병 발생. 살찌는 거는 체질이야.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식으로 뭐 합리화가 될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고 성인병 3대 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체질과 공통점이 많으신가요? 사실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10년 넘게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살 잘 찌는 체질, 그런 사고방식, 합리화 방식을 설명드린 것보다 더 심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거도 없고 그냥 불평만 하고 요요현상 맨날 겪고 폭식증 걸리고 방황도 하고. 하지만 딱 6개월 정도 체질 개선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했더니 앞으로는 평생 식단 조절 없이 요요현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는 살 안 찌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실험 대상이었잖아요. 제 사례를 통해서 가짜 다이어트에 대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